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5세 유치원 입학을 전후해서 시작되는 학습 고민, 지난 영상에서는 영어와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글 교육이라든가 나중에 초등 입학에 대비한 국어 학습까지를 포함해서 독서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7살, 9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유일하게 꾸준히 계속해서 해왔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책 읽기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아이도 행복해하고 또 즐거워했던 시기가 5, 6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5세 정도가 되면 나는 이런 책이 좋아, 이런 작가가 좋아, 본인의 취향도 생겨나서 엄마 이거 어떤 책을 읽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의 인지 발달과 맞물려서 책을 읽어주는 만큼 아이가 발전하는 것, 변화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전과는 조금 다르게 책을 매개로 해서 엄마와 정말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유아 독서에 있어서의 황금기, 그 시기를 지나면 아이들이 자기 취향과 고집이 더 세져서 엄마가 유도하는 대로는 좀 가기가 힘든 그런 시기가 또 찾아오니까요. 이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책을 아이와 함께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초등학습에 대비해서 어떤 식의 국어 학습을 하면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문자에 대한 민감도나 호기심에 따라서 아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책을 꾸준히 읽어온 아이들 중에서는 5세 이후부터 이 통글자 위주로 해서 한글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글을 읽는다고 해서 술술 처음부터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떠듬떠듬 읽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책 읽기의 재미를 느끼면 또 내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재미를 또 느끼게 되면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선순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은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책의 제목이나 작가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어주는 활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에게 이건 기억이야, 니은이야 이렇게 문자 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책의 제목이라든가 작가의 이름 정도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아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작가 이름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 작가는 이름 자체가 조금 특이하잖아요. 저희들의 어떤 이름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아이들이 더 발음에 신경을 쓰면서 재미있어 하면서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가 이름을 읽어주는 것은 이 책을 작가가 쓴 것이고 그 작가의 창작물이다 라고 하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까지 심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빼먹지 말고 꼭 읽어줘 보세요. 그리고 본문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읽는 책에서는 반복되는 짧은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반복되는 짧은 표현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짚어주면서 읽어주시고 아이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폭풍 칭찬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글 교육에 대해서는 언제 시작하면 좋다라고 하는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책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읽기에 대해서 조금씩 아이에게 알려주시고 아이가 문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 시기에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글 쓰기와 관련해서도 선긋기나 혹은 색칠하기처럼 아이의 손가락 힘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을 이 시기부터는 시작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한글 쓰기를 학교 입학에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연습해야 할 시기에 이 손가락 힘이 약하면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아이도 부모님도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으세요. 심지어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중고학년이 되면 조금 긴 글을 쓰게 되는데 이 긴 글을 쓸 때마다 손이 아파서 글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요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늦지 않게 아이가 이것을 학습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손가락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연습도 함께 고려하셔서 아이가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독서에 대한 좋은 인식, 태도 가지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듣고 온 동영상 같은 거 보여달라고 하거나 혹은 활동 범위나 반경이 넓어지면서 외부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책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책 읽기가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을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즐겁고 흥미로운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왜 조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생일이나 명절 때 용돈을 주셔도 아이들이 그 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좀 볼륨이 큰 책들을 주로 아이들에게 사주었는데요. 그 책이 도착을 했을 때 우리 준이 생일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책 산 거야. 정말 재밌겠지. 너 진짜 기쁘겠다. 이렇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무엇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말을 해주었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큰 다음에는 시리즈로 나오는 책들의 경우에는 물론 제가 그 시리즈가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아이에게 끝까지 보여주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 사도 한꺼번에 주지 않고 한 권씩 줬어요. 아이가 어떠한 저와 약속을 잘 지키거나 과제를 잘 수행하거나 했을 때 그 다음 권을 자 선물이야 약속 지켜줘서 정말 축하해 고마워 이렇게 아이에게 그 다음 권을 선물로 줘서 아이가 내가 뭔가를 완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책이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원해서 내가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책 읽기 자체가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아이가 갖기를 바래서였어요. 지금은 저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지만 언젠가는 아이는 독서 독립을 하잖아요. 그때 독서 동기라고 하는 것도 아이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책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책 읽기가 쉬는 것이고 또 즐거운 흥미로운 활동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이가 계속해서 책을 읽을 수가 있겠죠. 궁금증이나 호기심은 일단은 우선 책을 통해서 해결한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어른들도 최근에는 검색창이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찾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그것에 더 익숙한 세대이고 또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저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비판적인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를 선별해서 골라내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혹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선은 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질문이 증가하죠. 이게 뭐야? 왜 그래?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설사 그 답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아이에게 답을 얘기해주지 않고 그러게 왜 그럴까? 그게 뭘까? 우리 책에서 한번 찾아볼까? 그런 관련된 책이 뭐가 있을까? 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누구가 찾아올 수 있어? 뭐 이렇게 아이에게 책을 통해서 내가 궁금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원에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듣고 와서 엄마 김유신이 누구야? 김유신 정말 말목을 잘랐어? 왜 잘랐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삼국유사의 김유신 편을 우선 읽어보고 또 관련된 다른 책을 읽어본 후에 김유신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든가 주말을 이용해서 경주에 한번 가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경험들과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책 목록 만들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세를 전후해서 아이의 지적인 호기심이 증가하면서 왜 그런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의 질문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책 읽기와 잘 연결을 시켜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이가 언제 어떤 질문을 할지 알 수 없으니까 아이의 관심이라든가 흥미를 고려해서 미리 책을 리스트업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한 해에 2번 1월과 7월 큰 독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이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해서 이 시기에 아이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영역을 일단 고르고요. 그 영역에 맞는 책들을 블로그나 카페나 혹은 샘플북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산 것도 있고요. 도서관에서 매주 10권씩 이렇게 빌려서 아이에게 순차적으로 보여준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골고루 여러 영역의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명작을 읽을 때는 세계 명작도 같이 리스트를 뽑아서 번갈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우리나라 작가들의 책과 해외 작가들의 책은 서술 방식이라든가 사파라든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아이가 보고 본인의 취향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또 전래동화를 읽으면 그 전래동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책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래동화와 우리 문화책은 함께 읽고요. 또한 세계 명작을 읽은 다음에 세계 문화책을 함께 읽어서 헨젤과 그레텔의 작가인 그림 형제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의 이런 숲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알겠다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알을 확장시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짤 때 또 하나 누리교육과정을 참고했습니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5세부터는 누리교육과정으로 공통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간 교육활동이나 월간 교육활동을 원에서도 대부분 공유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아이가 이번 주에 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참고해서 원에서 활동할 내용에 맞춰서 독서를 하는 것도 리스트를 업을 할 때 고려를 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원에서 아는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더 발표하고 싶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겠죠.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실제로 발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가 원생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또 이 원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면 주로 절기라든가 계절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서 그와 관련된 책들도 리스트에 항상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원에 가 있는 동안 그날 읽을 책들을 하나의 화제를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볼 수 있도록 뽑아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화제가 개구리면 세계의 창작 중에서 일본 작가의 미야니시 타츠야가 쓴 개구리의 낮잠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요. 자연관찰책에서 개구리, 과학동화에서 먹이사슬, 그리고 사회동화에서 개구리가 주인공인데 실제 주제는 관혼 상제인 책이 있었어요. 딴청이는 만날 거꾸로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 전래동화에서 은혜 갚은 두꺼비, 세계의 명작에서 개구리 왕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는 그냥 소재가 다 개구리라서 읽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영역의 책을 골고루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때 아이에게 새로운 책들을 어떻게 언제 줄 것인지 그 시기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을 모두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보여주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많은 권수의 책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깊이 있게 충분히 읽었다 싶을 때 관련되는 다른 영역의 책들을 추가해서 아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세부터는 책 읽기를 한 후에 책과 관련해서 아이와 함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은 후에 책의 내용이나 감상에 대해서 아이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세요. 거창한 독후 활동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을 다듬을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도 최근에 활동 위주의 수업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중학교까지도 팀워크를 중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까지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에서 구술평가가 올해부터 권고사항이거나 혹은 필수사항인 시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기는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아이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기도 하고요. 이 5세부터 이러한 연습을 해보는 것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책 뒤에 나오는 독후 활동을 참고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해보셔도 좋고요. 처음에 그런 것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혹은 가장 재미있었던 가장 좋은 장면이나 인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이에게 얘기해보라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정 구조가 반복되거나 혹은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로 정리가 쉬운 이야기의 경우에는 전체 이야기나 줄거리를 요약해보라고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질문을 하는 부모도 대답을 하는 아이도 당연히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답이 다소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계속해서 아이가 이 책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을 말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못 답변했을 때는 엄마는 그렇게 안 읽은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어느 페이지였지? 어떤 장면이었지 혹시 기억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내용 외에도 표현이 어색하거나 틀린 경우에는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혹시 이런 뜻이야? 하고 부드럽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이든 표현이든 아이가 5가지를 틀렸다고 하면 그 5가지를 모두 수정하려고 하는 욕심은 내려놓으셔야겠죠. 이 5가지를 모두 지적당하면 아이가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말해볼 수 있도록 계속 격려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부드럽게 수정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마도 아이도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읽었지만 내일도 읽을 거고 그 다음날도 읽을 거니까요. 기회도 많거든요. 유치원 시기 독서에 이어서 하나만 더 한다면 어휘학습 해보세요. 어휘학습은 어휘 문제집이나 독해 문제집으로도 할 수 있지만 독서와 연관해서도 충분히 문제집 풀지 않더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어휘학습은 크게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과 해당되는 어휘를 넣어서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것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의미를 파악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어휘의 의미는 문맥적인 의미와 사전적인 의미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맥적인 의미는 앞뒤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 해당 어휘가 어떠한 의미로 그 문맥 속에 사용이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영어 학습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이가 책을 읽다가 특정 어휘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보다는 앞뒤 문맥을 참고해서 스스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관련되는 단서들을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앱 혹은 종이 사전을 이용해서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와 용례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현재 수능 국어에서도 어휘 문제는 문맥적인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거나 혹은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2번째로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의미를 확인을 해보거나 혹은 아이가 원해서 배운 단어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여기저기 집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거나 하는 시간에 식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럴 때 이 단어를 넣어서 짧은 표현들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활동을 굳이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진짜 내가 어떤 단어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단어가 내 것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독서의 황금기, 유치원 입학부터 시작되는 5, 6세 독서에 관한 이야기와 한글 교육을 포함해서 국어 학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디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실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저 또한 제가 올린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5, 6세 시기가 워낙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책을 읽으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오늘은 내용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치원 입학과 함께 또 엄마들이 많이들 고민하시는 예체능사 교육 어떤 식으로 무엇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